제가 이 8월 달 들어서면서 우리 동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정책의 이 분수령이 되는 달이 될 것이다. 이 8월 달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 지난해 8월 달에 정부가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를 대폭 확대 강화해서 정책을 펼쳤죠. 그건 한 27년 만에 가장 강화된 이 외국인의 이 부동산 규제 정책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물론 전 지역을 했던 건 아니고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지역을 저는 위주로 한 겁니다. 워낙 또 이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네, 우리 중국 동포나 또 이 고려인 동포들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은 또 이쪽 지역으로 많이 또 이주해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바로 이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지역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는 부동산을 거래를 하게 되면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네, 그런 취지의 토지 거래 허가제 지난해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는 무한정 실시하는 게 아니고 1년간 이제는 실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8월 26일서부터 올해 8월 25일입니다. 네, 오늘이 그래서 8월 25일이죠. 그러면은 이게 8월 25일까지 시행이 되면은 여기서 저는 중지가 되거나 어떻게 되느냐 뭐 요것 때문에 제가 주에게 관심을 갖고 방송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0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외국인의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1년 더 연장을 한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 1년 더 연장을 한다. 그냥 지난해 쭉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1년 더 연장을 해온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요번에 신규로 제주도, 울릉도, 그리고 우도, 또 이제 한반도 도서에 여러 이 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53개의 섬, 네,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이 토지 거래를 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규제를 좀 확장을 시켰습니다. 네, 어쨌든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1년 더 그리고 또 이렇게 신규 지역, 도서 지역 이쪽으로 확장이 됐다. 뭐 요게 이런 핵심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래서 지난 그 토지거래 그 허가제 시행을 하면서 과연 어떤 효과라고 할까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금 그거를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부동산 거래를 규제를 함에 있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건설 경기도 또 침체기를 맞는 그런 상황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건설 현장 일, 우리는 중부동포분들이 특히 많이 일을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규제와 맞물려서 건설 현장에 어쨌든 이 건설 경기가 이렇게 침체기를 맞으면서 과연 국내 차원의 동포들에게는 이 부동산 규제와 또 이 건설 현장의 분위기 어떻게 피부로 느끼는지 좀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부동산 거래 규제를 이렇게 해봤는데 어떤가? 자, 볼까요? 수도권 지역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한 27%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은 37%가 감소를 했고, 경기도는 23%가 감소했고, 인천은 29%가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서울 지역이 많이 감소를 한 것 같아요. 특히 서울 지역에서도 강남 3구, 용산, 서초구,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제 부동산의 가장 값비싼 곳이죠. 이 강남구 3구하고 이제 용산구 같은 경우는 49% 네, 외국인의 거래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서초구는 73% 네,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토지거래 외국인의 토지거래 허가제 이거를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규제 정책이죠. 이걸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수도권 지역의 거래 물량이 한 4,397건 네, 이렇게 됐습니다. 주택만 봤을 때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지난 2025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4,397건. 이거는 전년 대비 6,024건 대비 27% 감소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는 관심 있게 봐야 할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거래한 이 주택 매수 보니까 6억 원 이하가 81%를 차지를 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이 66%, 그리고 중국 국적자의 거래가 72%를 차지했다. 근데 왜 이 숫자를 제가 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이제 내가 볼 때는 거의 이 중국 동포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국 동포들 6억 원 이하짜리의 주택 거래가 많았다. 6억 원 이하라는 거는 실제 내 집을 마련해서 살 집을 거래한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서 66%다. 우리 이제는 서울 지역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냥 경기도 지역 가서 내 집 마련을 한 중국 돈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외국인 주택 거래 뭐 이런 수치를 봤을 때도 역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도 지역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을 보니까 안산, 부천, 평택, 수원, 그리고 인천은 부평, 미추홀구, 서구 이 지역이죠. 역시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어떤 그런 걸 봤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고, 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다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건설 현장 뭐 일이 많이 줄어들고 이 건설 경기가 지금 침체 위기를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 중국 동포들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피부로 느끼고 말하고 있는지, 제가 2000년도부터 이 건설 현장을 다닌 중국 동포분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 중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한번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같이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같이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포세계신문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항상 또 좋아요, 또 구독 신청 또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포세계와 함께하는 곳이죠. 삼성 햇살 내과의원 이렇게 광고와 함께 이렇게 게재되고 있습니다. 위 대장 내시경 또 건강검진 전문 의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해 있죠. 신분역 4번 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위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저희 동포세계 이렇게 방송을 보고 왔다고 하면은 반갑게 맞이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태진아 가수가 광고 모델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가인 국제무역의 설원 음료 광고 이렇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무알콜 음료, 설원주 동포사에 많이 이렇게 마시고 그러는데, 특히 무알콜 음료, 설원 음료, 또 여러분들 태진아 가수가 특별히 광고 모델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예전에는 빌라도 많이 짓고 상가도 지었는데 지금은 일이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없다는 표현을 했어요. 많이 줄어들었겠죠. 아예 없는 건 아닐 텐데 그만큼 이제는 그전 대비 지금 새롭게 빌라를 짓거나 뭐 이런 거리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죠. 현장 자체가 줄었다. 건설 현장 일감 자체가 이제 줄어들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건설업자들도 이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고 집을 지어서 판다. 그런데 대출이 막히고 이윤도 남지 않으니까 아예 안 짓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대출 규제죠.
최대 뭐 대출을 뭐 6억 원까지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제를 해놓고 있죠. 그리고 또 어쨌든 이 대출 규제를 하니까 이 신규 새로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 심리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들어와야 이 건설 경기도 도는데, 그런데 사실 건설 경기가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여러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 건설업자들도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고 집을 지어서 판다. 그런데 대출이 막히고 이윤도 남지 않으니까 아예 안 짓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빌라도 많이 안 짓고 상가도 별로 많이 안 짓고 현장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분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설 경기가 죽으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힘들어진다. 옛날에는 이 건설 현장에서 잡부들도 일을 하고 하청업체 사람들도 다 일을 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면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술도 한잔한다. 그런데 일이 없으니 소비할 사람도 없어진다. 네, 이게 우리 뭐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 대림동 또 여기 구로동 지역에 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이 직격탄을 받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동포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많이 나가서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돈을 소득을 벌게 되면은, 그래서 오시게 되면은 여기서 한 번쯤 또 상점 가서 뭐 양꼬치도 드시고 그리고 또 맥주도 한잔 하시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노래방도 가시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런 저는 소비 시장이 확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이만큼 이제 건설 현장 일이 없다 보니까 네, 잡부들도 일을 하고 하청업체 사람들 일을 하고 다 거기서 돈을 벌어서 이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게 확 줄어들었다. 네, 이런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이 중국 동포 사회 이 분위기를 보면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가 위축이 됐어요. 강한 규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신규 건축을 짓는 것도 이제는 감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 현장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주로 소득이 감소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식당 산전 등 지역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지고, 이런 도미노 현상이 지금 우리 제한 중국동포 사회에서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집값이 올라도 팔려야 돈이다. 아파트 가격이 3억에서 5억, 7억으로 올랐다고 해도 팔려야 돈이다. 이 말은 왜 나왔냐면요.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 주택을 많이 구매했다고 하잖아요. 뭐 서울 지역에서도 뭐 구매도 이제 하신 분들 있지만은 서울은 워낙 비싸니까 이제는 경기도 지역에서 이제 구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만 매매가 한 66% 이렇게 차지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주택 가격이 올라서 이 돈을 벌었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오르면은 기분은 좋죠. 근데 사실 그게 내 수중에 있는 현금,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아서는 이걸 빨리 팔아가지고 처분을 하고 싶은데 지금 집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그리고 또 동포분들께서 제가 알기로는 역시 뭐 내국인들도 이렇게 아파트를 사거나 주택을 살 때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해가지고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역시 동포분들도 그렇게 해서 많이 사셨을 것 같은데, 뭐 정말 뭐 1억이건 얼마 대출을 받아서 은행 대출을 받으면 꼬박꼬박 은행 이자를 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은 소득이 늘 있어야 되는데 건설 현장 일이 줄어들으니까 더 이상 소득이 없으니까 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정말 그 내 집 한 채 마련을 하려고 대출 받아서 제가 지금까지 벌었던 돈 다 투자해서 이렇게 집 한 채를 마련을 했는데, 네, 결국은 그거를 헐값에 또 내놓는 그런 현상들도 적지 않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도 팔려야 돈이다. 우리는 동포들이 뭐
부동산을 많이 샀다고 그러지만은 사실 글쎄요, 미래에 이제 자산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정말 뭐 대출이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유지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세금도 올라가고,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또 이렇게 겹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규제와 현재 이런 상황의 동포들이 바라보는 거는 이 집값 이런 상승 뭐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일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크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건설 현장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가. 네,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부동산, 이 안정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이 건설 현장 또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 어떤지 그것도 함께 살펴봐 주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8월달 이 외국인 부동산 규제 정책, 토지 허가제 1년 더 연장해서 시행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과 함께 또 실제 이 부동산 규제와 관련돼서 또 실제적으로 동포들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네, 그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시민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